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2편 도시개발법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교재 13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죠. 이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이 법은 6문제 나온다. 아시죠? 6문제 나면 최소 반타작은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3문제 이상. 자, 그래 본시험에서 3문제 이상 맞추면 잘한 거니까. 자, 이 문제를 잘 소화하고 특히 해설 파트를 소화해 놓으면 본시험에서 3문제는 기본적으로 맞고 4문제, 5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는데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다르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해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자, 조성하자 해서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때는 최소 이 정도 이상은 지정해라라고 규정하는데요. 그 면적을 여러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정 규모. 그 땅이 주거, 상업,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죠. 왜? 공장이 들어가게 될 그런 사업장으로 지금 개발하니까 공장 규모가 크죠? 그래서 3만. 그 다음에 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이 지역은 법적으로 지정 못합니다. 보전 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도시지역, 밖지역, 비도시역이죠. 도시역 밖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이유는 신도시를 하나 크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도시가 자족주권을 발휘하도록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외회적으로 그냥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건설하자. 그래서 도시 건설하자. 그럴 때는 바로 10만 이상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고, 그럴 때는 이 아파트 연립주택에 들어와서 살게 될 입주민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반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하고 도로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초도 문제가 해결됐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내용으로서 바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132페이지 해설까지 꼼꼼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어른거리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이거 아무나 지정한 거 아니죠. 지정권자를 아셔야 되고 지정 요청자 알아야 되고 지정 제한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사도 대도시장도 할 수 있지만 이자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지정 요청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하고 급이 같은 다른 부서의 장관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으로 제한합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들 장관이 대한민국에 현재 18명이 계신데요. 이 18명이 바로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17명 있죠. 그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장관들입니다. 이분들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리고 그 기초자치단체장인
그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그 자들은 지정권자는 아니고 요청자인데요. 누구한테 요청하냐?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은 자기 상급자인 그 특별시장한테 가고 광역시한테 가죠. 광역시한테. 그리고 팔도대에 있는 군수하고 팔도대에 있는 시장은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도의사님한테. 여기서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도 있고 미만의 시장도 있는데 이상을 대도시장이라 하죠. 대도시장은 여기 지정권자니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은 도의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요청권자지 지정권자는 아니다. 요청자다.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는 누굽니까?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이 세 명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제한자다. 이때 제한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보 출연 기관 장은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누구한테 제한서를 가져가냐? 국토교통부 장관. 나머지는 관할 시장수 구청장, 제도는 특도한테 갖다 제한서 낸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발굴을 정할 수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없고가 틀렸어. 있다. 끝. 이렇게 뒤에 있는 말 틀렸죠? 2번 이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의 도의사가 도시발굴을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자, 여기가 경기도 땅이다. 여기가 충청남도 땅이다. 그래, 이 경기도하고 여기 충청남도 땅을 이렇게 엮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 도의사가 만나가지고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하죠.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자를 정하면 돼요.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발굴을 정하지 지정할 자를 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2번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 도의사가 지정한다. 땡.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야 되죠. 지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크게 5개가 있으니까 5가지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그 5가지를 여러분은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어두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떨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까? 먼저 이제 금방 나왔던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래서 긴급하게 빨리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또 국토교통부에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국장이 정하죠. 둘째, 이렇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이게 두 번째죠. 어려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정보출연기관장. 이때 공공기관장이라는 것은 토, 수, 농, 관철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사, 한국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다이어트 개발센터 그 장들이 있죠. 그 장들이 30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제한하고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 아까 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을 하려고 할 때 그네들이 협의를 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권력을 제한한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이 도시개발구를 정했다. 이 도시개발구를 정했는데요. 지정하고 나서 1 사업시행지구, 2 사업시행지구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이때 분할된 지구는 최소한도 얼마 이상으로 분할되도록 해야 되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 지정 못하겠죠. 1만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4번 도시발교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있다가 틀렸고. 자, 5번 자연 녹지역에서 도시발구역을 지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죠. 그래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도시발구이다라고 정하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인 도시개발계획을 짜가지고 이 계획서에 있다.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딱 수립해서 고시하면 그 계획서에 들어있는 이 구역도 이렇게 동시에 지정고시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 짜는 것이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바로 개발계획을 짜게 되면 투깃바람이 막 우려된다. 정보가 세가지고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올 수가 있다 해서 정보가 세면 투깃바람이 세게 휘몰아칠 그런 적은 불시에 사업장인 구역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되죠. 그런 적의 내용으로서 어디다 도시발구를 지정할 때 그러냐 여기요. 자연 녹적이라든가 생산 녹적이라든가 그리고 도시적 외허적인 보호생계 농자에다 지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불시에 먼저 딱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을 133페이지 해설의 별표 있잖아요. 별표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연 녹지역에다 지정한다. 도시발구역을 생산 녹지역, 도시적 외허적인 보호생계 농지에다 지정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나가도 된다. 이렇게 더 나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규모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바로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다.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호전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그 구역에 편입되는 용도적 중 주상공 지역의 면적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 포함되어 지정될 때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했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수치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나갈 때도 그렇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죠. 자연 녹지역에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너무 기니까 이걸 약자로 개발계획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그래야 되죠. 이때 봐보세요. 이 구역을 먼저 이렇게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고시할 때에 이 지정됐던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몇 년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해야 될까요? 늦어도 2년에. 만약 2년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려면 이 구역은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만약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5년에 개발을 수립고시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건다. 이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3번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해제 간주이 나오죠.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구역 지정 해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자,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은 다음날, 꼭 다음날 나와야 돼요. 다음 날에 그 구역이 해제된 걸 본다. 어떨 때냐? 자, 첫 번째, 마지막 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없죠. 앞에가 없다. 뒤에 다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앞에는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 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는데, 도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이 되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잖아요. 그때 개발계획 딱 네모치세요. 개발하겠다 네모치고 보니까 4자가 들어왔죠. 4자를 절반 쪼갭니다. 쪼개면 몇 자씩 나눠집니까? 2자씩. 그래서 앞에 2년, 뒤에도 2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가로 안에 기억은 2년이 될 때까지 개발교수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는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지돼 본다. 그 말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게 소득도수 숨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도시발구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다만이 나왔다 하면 앞에는 원칙, 뒤에는 외가 되는데, 그래 뒤에 외가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는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 준다고요? 5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5년이다. 왜 5년이라는 기간을 주는가? 이 도시발구의 지정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얼렁뚱 수립 못하죠. 여기에 들어가 여러 가지 기능, 주거기능, 교육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유락 등 기능, 이런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개발계획 수립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죠. 자, 만약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래서 2년의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되죠. 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5년의 개발계획 수립에서 고시하면 되죠. 그러면 유지되죠. 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할 때 개발계획에다 뭘 집어넣어서 알려줘야 되냐? 누가 사업합니다라는 시행자도 정해주죠. 시행방식도 정해주죠. 등등등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딱 고시되다 그러면 이 안에 시행자가 확정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행자는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고 나서 사업을 하게 한 실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실식을 작성해가지고 바로 자기를 시행으로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하게 돼요. 이때 인가 신청 기간을 우리 법에서 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3년 이내 해라. 330만 제곱미터 있으면 5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기간 내에 이걸 신청하려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식에 인가 신청할 때 실식에 인가했다 네모 쳐봐요. 실식에 인가가 나왔다.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기준에서 실식에 인가 보였다. 그러면 실식에 인가를 딱 네모 쳐가지고 6자 걸렸네요. 절반 쪽이에요. 3자다 앞에 3년, 뒤에 3년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런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5년 다음 날, 5년 다음 날. 그게 개발기 보였던 실식에 인가 보였던 무조건 5년 다음 날 이렇게. 그런데 미만이면 개발기 보면 2년 다음 날, 실식 인가가 보면 3년 다음 날 이렇게 짝짓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소관 기간에 종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어떻게 되냐?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인데요. 그 해설을 보십시다. 이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걸렸다. 아니면 그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다 걸렸다. 그러면 위반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든가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상당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최고액을 물어봤으니까 상한세를 물어봤으니까 몇 배를 갖다 대면 됩니까? 1억 5천에 5배를 갖다 대면 되겠죠. 1억 5천에 5배를 갖다 대면은 7억 5천 나오죠. 그래서 답은 7억 5천이었던 것입니다. 넘어가시고요. 137페이지 5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하는 행위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이렇게 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딱 정시 되면요.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야 되니까 사적인 개발 행위는 제한됩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 이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자체한테 가서 허가 시행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거죠. 이때 허가돼서 허가 안 받고 해버렸다. 그러면 위반자가 됩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처하고요. 원상회복명을 내리면
이행해야 되고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가 내야 됩니다.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어떤 건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득됐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7가지 행위, 약자로 건공, 토, 물, 주까지 이런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 건축법들은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도 허가받고 가설 건축물의 건도 역시 허가받아야 된다.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받는다.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다. 그거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사를 변경한다. 허가받아야 된다. 공유수를 밀입한다. 허가받아야 된다. 토지 골차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속 채취, 바로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이 토속채인데 허가받아야 된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채는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느냐? 1개월 이상. 나무, 대나무, 중목이라고 하죠. 중목을 벌채한다. 허가받는다. 식재한다. 허가받는다. 특히 바로 경작지에다가 임시 식재한다. 이것도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죠.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께서는 그 사업장이 시행자 이미 확정되면 시행자한테 미리 의견 들어야 된다. 허가 만약 받아갔다 그러면 허가 받아간 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간주한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아가게 됐던 자,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때는 변경허가 또 받아야 된다. 이것들을 꼭 정리를 해 두시고 이 개발 밀도 기반시설 이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된 그 당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들은 기도권 보받아서 그 30일 내에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죠. 6가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재복구, 재난, 서섭을 위한 응급조치는 그냥 해라.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행위도 그냥 해라. 허가 없이.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간이 공작물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탈곡장 설치한다, 그 다음에 건조장 설치한다, 이런 것들을 허가 없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구역에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는 행위도 그냥 해라. 그리고 도시발사업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보면서 토속지도 그냥 해라. 허가 없이. 그리고 관상용 중목을 이임시에 식재할 때 그냥 해라. 허가 없이. 다만 경작지에서 이임시는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요. 자, 5번. 허가를 받은 행위하면 1번 허가 대상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 다 허가 대상이네요.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었지 합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138페이지 그 해설 제가 꼼꼼하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해설을 엄청 중요시해가지고 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같은 문제인데요. 아까 했죠. 여기 도시발구역 지정분자 국장이 있다, 시도사가 있다, 대도시장이 있다. 이때 시도사 뜻은 아셔야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장은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6번에 바로 기억하고 니은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지정권자고 리을은 아니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예상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도시개발법에 도입됐습니다. 왜? 이 한국 토지 주택공사 직원들이 도시발구역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 인근에다 몽땅 투자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걸렸죠. 그 상황을 감안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우리 도시개발법에 도입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관련 보안관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관련하여 다음 후 기간 또는 업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
지정의 제한과 관련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이걸 미공개 정보를 합니다. 이런 미공개 정보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 요청 또는 지정 제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공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다 걸리면은 바로 처벌받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이 회피한 손해액의 2배 이상 3배에 상당한 벌금을 처한다. 틀렸죠? 3년이 아니고 5년, 아주 세요. 2배에서 3배가 아니라 3배에서 5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예상 문제 2번으로 갑니다. 2번도 조금 전에 했던 건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하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끝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없는 자는 바로 몇 번인가요? 3번이죠. 1번, 2번, 4번 오면 지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은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뭡니까? 지정 요청자죠. 지정 요청자 이렇게 되죠.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서울특별시 25명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한테 요청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요청 못합니다.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강주 6대 광역시 안에서 그 안에 자치구청장 등이 있고요. 광역시 안에 군수가 있는데 이런 자치구청장과 군수는 누구한테 지정을 요청할까요? 광역시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갈 수 없다. 8도대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이 8도대에 있는 시군의 시장, 군수 있잖아요. 그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인 시장,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지정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고 지정 요청자죠.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도지사님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3번을 잘 좀 이해해 두시고요.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설명한 것이 나왔죠. 1번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이 1번 볼까요? 이 둘 이상 1번 끝을 보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그 관계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지를 정하죠. 근데 2번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줍니까?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까?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또 있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요. 도시군관리계 위반, 용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도시군관리 위반하게 될 때게요. 그 위반을 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에 걸쳐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관계 그 특광특특 시장소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을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해서 고시하면 그 자가 위반하죠. 만약 같은 도에 속해 있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도의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 고시하고 그러면 그 자가 위반하죠. 그리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시설사 부지가 두 개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에 걸쳤다. 그때 관계 그 특광특특 시장소 만나가지고 시행자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역시 똑같아.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시행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서 고시해 주고요. 그리고 같은 도에 있다. 그럴 때는 도의사가 시행할 자를 정해 주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통과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는데요. 4번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다. 다만 3명은 제외된다. 누구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주화. 그래서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직접 지정할 테죠. 그러니까 지정 제한자가 될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시도사,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장은 지정하고 지정권자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지정 요청할 필요 없죠. 제한할 필요 없죠. 미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이고 도시개발구역.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은 지정 요청자죠. 그래서 이네들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이네들은 지정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제한자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지 방식을 정해서 도시개발구역 내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설립인가를 지정구청한테 신청해서 인가받고 30일 등기해서 정을 만들죠. 이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끝났다. 그러면 해산 절차 밟아서 없어지는 것이지 그 조합이 살아 숨쉬어가지고 다른 데에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지조라고 암기하세요. 국지조는 제한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5번. 5번을 가기 전에 문제 4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번에 1번이 답인데요. 2번, 3번, 4번 이 공사들 있잖아요. 한국수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사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만든 2번, 4번, 5번 이네들이 그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할 때는 누구한테 제안서 내냐? 국토교통부한테. 근데 이 3번 봐봐요. 지방공사 장은 누구한테 제안서 내냐? 지방에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자치구 자치구청장 내고 저 제주도에다 제안서 낼 때는 특별자치조사한테 내죠. 그래서 3번은 지방공사 장은 지정을 제한할 때에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제안 못한다. 그런데 2번과 4번과 5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가 밀접한 건을 가지고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지정 제한한다. 얘네들이 지정 제한할 때에 지정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수자, 지상구조 포함해서 이런 동의서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네들 필요 없고 순수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들이 제안서 낼 때는 그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수자, 가르고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서에다 처음부터 내야 제안서가 수리된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요. 143페이지 보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설명은 나오죠. 민간 시행자 중 도시개발조합은 아예 제한자가 아니니까 빼버리고 제하고 도시개발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그라미 제한 동그라미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수야 지상구조 포함해서 그 자의 동의를 받는다. 맞습니다. 민간 시행자일 때만. 근데 누가 제한을 할 때는 이런 제한서 필요 없다고 아까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보 출연 기관의 장, 지방공사 장 이네들이 할 때는 이런 동의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국고유를 제한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가지고 2분의 이상의 소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요. 4번을 보시면 제한을 받은 국토교통부장, 시장수구청장은 몇 개월 내에 제한자에게 반입을 결정서 알려야 될까요? 1개월이죠. 그래서 2개월 틀렸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몇 개월 연장 통보해야 되냐? 1개월. 그래, 그건 맞은데 2개월 틀렸죠. 그리고 5번 바로 맞습니다. 만약 그 제한된 건을 반영해서 지정을 해 나가게 된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지.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틀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이에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도시 군관리를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기지산 대체 입 5가지 건에 대해서 위반 제한서를 제출할 수 있죠. 제한이 들어가면 제한으로부터 며칠 내에 그 위반권자들께서는 반려를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에 며칠 연장 통보할 수 있습니까? 30일. 이런 것들이 비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토지동호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서가 들어가면 제한을 받았던 정비계획 위반권자께서는 며칠 내에 방해를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그거는 60일이죠. 다만 한 차례 바로 30일 연장 통보해도 되죠.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사가 들어가면 원칙 몇 개월 내에 방해를 결정해서 알려준다고요? 1개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연장 통보된다고요? 1개월.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요. 이 도시발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상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1번 할 수 있다도 체크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 도시의 수립, 도시 군기봉 수립을 하기 위한 주민회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있죠. 그것은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그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 절차상 기초조사는 임의적이다. 차이점 비교되십시오. 2번 도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의 청취 절차가 있는데 청취하게 되는 방법, 토계상의 일간신문에 그리고 인터넷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에 공고하죠. 그리고 14일 이상 열람식에서 열람기간 내 의견서 들으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처리해 주는데요. 이때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따라 의뢰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 이 도시발구역 면적이 조그만하다. 그럴 때는 바로 일간신문에 따라 공고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어요.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그냥 14일 이상 열람식 의견을 듣게 허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일간신문에 따라 공고할 필요 없이 공보에 따라 공고할 수 있는가? 10만 정도 미만이다. 꼭 알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공람이나 공청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주고 제출된 의견은 공람기간 종료 이후 30일 내에 통보를 해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경우는 공람기간 끝난 후에 공시를 꼭 개최하든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공람기간 끝나고 주민 의견 청취자 공시를 꼭 개최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하해야 한다.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공청회가 이상이면 하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다가 틀렸다. 5번 다시 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에요.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인 거는 얼마 이상일 때냐? 여기에서 공청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가지 보이죠? 몇 가지 보이죠? 그래서 100만 종대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도시발구를 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하지 않고 공보했다 해도 되냐? 공보했다. 그 면적이 10만 정도 미만일 때다 이렇게. 10만 정도 미만 이렇게. 공보했다 해도 되는 것은 10만 미만. 자, 그 다음에 5번. 이 지정권자, 여기서 지정권은 시도사,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 경우하고 개발기획이 국가기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꼭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